예, 이번 강좌는 스프링 활용 강좌가 되겠습니다. 지금 베이직 편에서 기본적인 스프링의 뭐 DI 개념과 AOP 개념 그리고 스프링의 MVC 그렇죠? MVC에 대한 기본 흐름 구조 등등에 대해서 배웠는데 베이직 편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활용 강좌에서 좀 다루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번 활용 강좌에서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우리가 처리해 줘야 될 부분, 알아야 될 기본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DB와 관련되는 부분, 플러스 뭐 트랜잭션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와 같은 이런 어, 기능들 플러스 그리고 이제 이 스프링이 보시면 스프링이 버전이 뭐 이제 2점대 버전부터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물론 사용되기 스프링이 이제 많이 알려진 시기가 뭐 이제 3.0, 뭐 2.5, 3.0 등장하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4.0이 나왔죠. 스프링이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점점점 진화를 해왔습니다. 진화를 해오면서 아주 발빠르게 진화를 해왔죠. 그리고 뭐 인기 있다 보니까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모바일 그렇죠? 모바일 중심의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이제 레스트펄이라고 그러죠. 이런 레스트펄이라고 하는 레스트 API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레스트 API를 이용해서 이제 또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음, 이제 점점 더 진화가 돼서 3.0에서는 이러한 그 모바일에 지원되는 API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스트펄에 관련된 부분도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베이직 편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다룰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트랜잭션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레스트펄, REST API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게시판 아주 기본적인 게시판 기본 게시판만 한번 저희가 우리 베이직 편에서 베이직 강좌에서 만들어 배웠었던 MVC 그죠? MVC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이런 패턴을 가지고 기본 게시판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저희가 이 활용 강좌에서 어, 다루게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마이바티스 이제 JDBC를 가지고 JDBC의 어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바티스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제 아이바티스에 대한 아이바티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마이바티스죠.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데이터베이스 연동 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마이바티스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가 마이바티스와의 어떤 연동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하죠. 이제 SQL 처리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개발자가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이바티스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스트로츠 프레임워크 강의를 할 때, 스트로츠 프레임워크 강의를 할 때 아이바티스를 이용을 해서 처리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바티스보다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데이터베이스 연동 방식이 바로 마이바티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바티스에 대한 연동 작업에 대한 부분도 활용 강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이바티스를 이제 연동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라이브러리 설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방법들 그리고 마이바티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SQL 세션 팩토리라고 하는 객체를 설정하고 테스트하는 방법 이런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먼저 이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과정 이러한 과정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아주 기본적으로 MVC 패턴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방법을 먼저 다뤄보고 그 작업을 게시판을 이용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게시판을요. 그러면 이러한 스프링의 웹 프로젝트의 구성은 자,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먼저 크게 크게 프로젝트 구성을 하실 때 세 개의 레이어 이제 우리 예전에 이제 이걸 표현할 때는 티어라고 그랬죠. 티어 3티어 뭐 2티어 방식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걸 레이어 계층 레이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레이어라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있고요. 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프레젠테이션 스프링에서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그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 레이어가 있고요. 비즈니스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와 연관이 있는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 이걸 뭐라고 그랬죠?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 이제 이때 사용하는 객체가 이제 DAO라고 그랬죠?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 요거 이제 다른 용어로 퍼시스턴스 레이어라고 합니다. 퍼시스턴스 레이어 그래서 퍼시스턴스 레이어라고 그러죠? 퍼시스턴스 레이어 자, 이거 한번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을 예전에 한번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프링에서의 웹 프로젝트의 구성은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요. 세 개의 레이어. 이제 다른 용어로 예전에는 레이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티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3티어라고 얘기를 했죠. 우선 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이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여기서 하는 역할은 이제 UI를 담당하는 그런 컴포넌트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보여주는 기기가 만약에 웹이라면 웹에 맞는 어떤 그런 기술로 설정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보여주는 게 모바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라면 스마트폰에 관련된 기술로 UI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이렇게 그 보여주는 기기에 따라서 그 사용되는 기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부분은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그러죠. 비즈니스 로직. 다시 얘기해서 이건 이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비스 계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비즈니스 로직 계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실제 어떤 고객에 대한 요구 사항을 갖다가 반영해 주는 그런 계층입니다. 실질적인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로직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환경이 아니라 어떤 그 기능적인 그런 요구 사항들을 갖다가 구현을 해 놓은 계층이 바로 비즈니스 로직 계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데이터가 반환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해주는 계층이 바로 비즈니스 로직 계층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 이건 퍼시스턴스 레이어라고 그랬죠? 자, 퍼시스턴트 레이어 퍼시스턴트 계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데이터 처리를 담당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DB와
관련된 부분을 처리해주는 계층,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데이터 처리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주는 그런 계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그 다음에 비즈니스 레이어,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 이렇게 3티어라고 그러죠.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로 스프링에서는 웹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뭐 배웠었던 그 모델, 그쵸? 모델과 그 다음에 컨트롤러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 이 프레젠테이션 계층이라고 한다면 그냥 PL로 얘기를 할게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그럼 여기에는 자, 이와 같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컨트롤러가 있고요. 자, 컨트롤러에서는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모델 앤 뷰를 반환을 한다고 그랬죠. 모델 앤 뷰. 기억나시죠? 얘를 모델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모델을 반환을 해주면 그 모델을 표현을 할 때 뭘로 표현을 하죠? JSP나 또는 HTML 그리고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JSP와 같은 뷰, 이걸 뷰라고 그랬죠. 뷰를 구성하는 요소들, 컴포넌트들 구성하는 이렇게 뷰를 구성하는 부분과 컨트롤러라고 하는 여기 이제 컨트롤러 부분이 되겠죠. 여기를 이제 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뷰와 컨트롤러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작성이 됩니다. 자, 요거 자 베이직 기초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컨트롤러가 이렇게 모델을 리턴을 하려면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서비스 계층에서 즉 비즈니스 계층 BL로 표현할게요. 비즈니스 계층에서 넘어오는 서비스 SVC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비스가 주입이 됐을 때 컨트롤러가 모델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 비즈니스 로직 처리가 되면서 예를 들면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떠한 데이터가 반환될 거라는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러에서는 비즈니스 로직 계층에서 주입되는 서비스에 의해서 모델을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에서 자 DB와 연동 작업을 해주는 계층이 뭐라고 그랬죠? 여기 DB라고 했을 때 DB와 연동을 해주는 계층 퍼시스턴스 계층 다른 말로 데이터 액세스 계층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용어인데요. 이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 퍼시스턴스 계층에 속하는 거죠.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여기 DAO와 그 다음에 중간에서 커리문을 생산성 있게 제공해주는 마이바티스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DB 연동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마이바티스로 호출해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DAO 이렇게 DAO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바티스로 호출해서 DB와 연동을 합니다.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이거보다 조금 어려운 방법이 하이버네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버네이트. 실제 이 하이버네이트를 음, 사용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버네이트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국내에서는 이 마이바티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버네이트를 사용하는 비중이 더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이죠.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에서도 이와 같이 마이바티스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마이바티스에 대한 부분은 꼭 학습을 해 두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DAO를 이용해서 마이바티스와 연동을 해서 마이바티스를 호출해서 마이바티 그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하는 이러한 구조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수업을요. 그럼 일단 마이바티스 연동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먼저 할 것은 우선 요 동작 과정을 보면 우선은 이렇게 마이바티스에서 예를 들면 DB에 연동하고 나서 이걸 DAO에다가 주입을 하게 되고요. 세션 템플릿을 주입을 받으면 그 다음에 DAO에서는 서비스 계층, 비즈니스 계층 여기 서비스가 되죠. 서비스에다가 DAO에 통해서 DAO를 넘겨주게 되면 서비스에서는 해당 그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러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활용편에서 배우게 될 부분은 어, 이제 마이바티스 부분 이렇게 처리되는 과정 이런 부분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바티스 전에 스프링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프링 JDBC가 있거든요. 이 JDBC를 다루는 방법들도 다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 여러분들이 스프링을 배울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구성은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크게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계층, 그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 계층, 서비스 계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와 같이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 계층, DAL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걸 많이 사용하는 용어, 퍼시스턴스 레이어 계층, 그렇죠? 퍼시스턴스 레이어 계층. 이렇게 세 개의 계층 구조, 이렇게 층으로 웹 프로젝트가 구성이 됩니다. 일반적인 구조가요. 자,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저희가 이제 MVC 구조로 해서 간단하게 게시판을 만들 텐데요. 이번 시간은 그 게시판 프로젝트 간단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정리를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먼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 또 코드 레벨에서 한번 어, 게시판을 간단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의 게시판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설명드렸던 그 구조를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좀 세부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만들 그 게시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자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부분은 스프링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계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개발을 하시기 전에 일단 개발 어느 정도 이제 기초강좌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게시판 구조를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오면 스프링에서는 제가 지금 MVC 구조로 만들 거죠. 스프링 웹 프로젝트는 MVC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은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프론트 컨트롤러 역할을 해주는 놈이 뭐라고 그랬죠?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그랬습니다. 디스패처 그냥 디스패처라고 할게요.
디스패처 서블릿이 전부 프론트 컨트롤러 역할을 해줘요. 요놈이요. 그러면 요거를 컨트롤러가 처리를 하죠. 큰 개념으로 봤을 때 요 컨트롤러, 그러면 이 컨트롤러는 우리가 만든 컨트롤러죠. 이거는 그냥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프론트 컨트롤러라고 가정을 한다면, 프론트 컨트롤러 전체적인 모든 요청들은 이놈이 전부 받는 거죠. 받아서 요 컨트롤러는 누가 만들어요? 이건 유저가 만들어요. 개발자가 만드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유저 컨트롤러라고 얘기할게요. 우리 개발자들이 컨트롤러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컨트롤러를 만들면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고 하는 컨트롤러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그 모델 뷰에다가 뿌리는 과정들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학습을 했는데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프로퍼티에 대한 각각의 값들을 받을 때 커맨드 객체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그 개념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각각의 커맨드라고 하는 객체들이 있습니다. cmd라고 할게요. 커맨드 객체. 이 커맨드 객체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커맨드 객체들은 여러 개의 커맨드 객체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여러 개의 커맨드 객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커맨드 객체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요 커맨드 객체를 따로 패키지로 만들어서 이 커맨드 객체를 이렇게 따로 패키지 형태로 관리를 해서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단 요 커맨드 객체만 따로 묶을 거예요. 패키지로 해서.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커맨드 객체를 이용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하기 위한 레이어 계층 중에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죠. 거기서 DAO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DB와 연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DAO와 어떤 DB 사이에 데이터 전달을 역할을 해주는 VO를 이용할 거예요. DTO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커맨드 객체를 따로 모아놓고 점색 커맨드 객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컨트롤러에서 유저 컨트롤러에서 이와 같이 각각의 커맨드 객체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하게 되는데 DAO만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이때 저희가 이제 마이바티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웹 프로젝트의 구성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스프링 기법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마이바티스를 적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맞겠죠. 처음부터 마이바티스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단 스프링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구조로 동작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지금 보시면 클라이언트 요청 들어왔죠. 그 다음에 디스패처를 통해서 즉 프론트 컨트롤러 역할을 해주는 놈이 해당 우리가 만든 컨트롤러,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해야 될 것들은 이렇게 컨트롤러를 만들고 커맨드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커맨드 객체를 통해서 컨트롤러가 응답을 또 해야 되겠죠. 그 응답을 할 때는 이제 여러 개의 또 UI 화면들이 있을 겁니다. UI. 이 UI가 뭐예요? 이 UI가 무슨 계층에 속하는 거예요? 이 UI는? 예, 이 UI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계층에 속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UI는 누가 봐요? 클라이언트가 보는 거죠. 그죠?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이 컨트롤러가 해당 컨트롤러가 응답을 하는데 사실 응답은 컨트롤러가 이렇게 사실 일로 가서 디스패처가 모두 응답을 하는 거죠. 뷰를. 여기는 UI 화면이 되는 거고요. 이런 UI 화면은 당연히 여러 개의 UI 화면이 있겠죠. 쭉. 그쵸? 여기에 해당되는 폴더가 프로젝트 상에서 폴더가 뭐예요? 뷰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었잖아요. 뷰스. 그죠? 뷰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따라서 UI를 이런 식으로 화면에 만들어 놓으면 이 프레젠테이션 계층에 디스패처가 뿌려주는 거죠. 컨트롤러가 해당 그 디스패처에게 그 요청에 대한 뷰를 알려주게 되면 디스패처가 이런 식으로 UI 화면에다가 뿌려지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조 흐름을 잘 봐두시면 될 거예요. 이제 UI 화면과 그 프레젠테이션 계층 엄밀히 좀 더 파고 들어가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부분은 컨트롤러 영역 이 부분이 모두 다 포함이 돼서 프레젠테이션 계층으로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릴 때 컨트롤러 영역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컨트롤러 영역이에요. 컨트롤러 영역에서 뷰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 계층이 구성이 됐고 이런 뷰 화면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보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실제로는 이 디스패처에서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과정들은 저희가 그 기초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이 부분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자 프레젠테이션 계층 그 다음에 그 실제 비즈니스 로직 계층 서비스로 호출해 주는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커맨드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렇죠? 실제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해 주는 부분 사실 이 부분도 좀 약간 애매하네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니까 네, DAO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 액세스 계층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비즈니스 로직 계층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컨트롤러 영역에서 그 서비스로 호출해서 넘어가는 거니까 실제 이 서비스 로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비즈니스 로직 계층 부분은 커맨드 객체라기보다는 실제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 커맨드 객체를 이용을 해서 처리해주는 비즈니스 로직 부분이 서비스 계층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활용 강좌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마이바티스 연동하는 방법 궁극적으로는 이 연동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직 강좌에서 다루지 않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뭐 트랜잭션 처리라든지 트랜잭션 처리 그 다음에 뭐 파일 다운로드 업로드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그리고 부수적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배워야 될 것들 플러스 JDBC 마이바티스 연동을 하기 전에 또 배워야 될 게 JDBC 활용 스프링 JDBC죠. 스프링 JDBC 기본적인 핵심적인 것들만 좀 뽑아봤습니다.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기타 다른 뭐 레스트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이슨 레스트폴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면 제이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에이작스 활용하는 방법. 물론 에이작스 활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때 다루도록 하고요. 에이작스까지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강좌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게시판을 일단 만들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게시판을 만드는 과정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러한 구조로 해서 프로젝트를 설계를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사용하게 될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을 사용할 겁니다. 자, 오라클이요.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이제 최근 들어서는 MySQL도 상당히 많이 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MySQL 쓰는데
MySQL이 유료화가 됐죠.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오라클에 그 넘어가면서 유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MySQL도 상당히 좋아져서 MySQL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음, 저희는 오라클로 하도록 할게요. 오라클 하는데 오라클에 대한 설치 과정과 이런 것들은 그 제 강좌를 들으셨던 분들은 다 한번 해본 거니까 이 설치 과정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설치는 생략하고 기존에 아마 스프링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스프링을 지금 들을 정도라면 오라클 설치하고 뭐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라클 대신에 뭐 MySQL을 이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어, 자, 그래서 오라클을 이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야 되죠. 즉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죠. 테이블, 일단 저희가 게시판을 만들기 위한 보드 테이블을 하나 간단하게 만들게요. 테이블 하나 만들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을 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라클 오라클의 툴이 있죠. 툴 중에 이 부분도 설명드려요. 디벨로퍼 오라클 디벨로퍼 4.0 4.0을 기반으로 해서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콘솔에서 확인하지 않고 SQL 플러스죠. SQL 플러스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SQL 디벨로퍼라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다운을 받으셔서 설치를 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라클 설치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오라클에 제공하는 SQL 디벨로퍼라고 하는 4.0, 4.1인가요? 요거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미리 설치를 해 놓아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개발 환경 구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학습을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스프링 툴은 스프링 ID는 STS 가장 최신 버전을 그냥 다운받아서 현재 이클립스 버전은 루나 버전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초 강좌에서 설치했던 그 환경 그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역시 톰캣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바로 게시판 작업을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